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와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문자의 발명으로 정보를 기록,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쇄술의 발달로 문서의 대량 제작이 가능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문자와 인쇄술에 관련된 정보통신 수단을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점과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사용해져온 정보통신 수단입니다. 공기와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파동을 의미하며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의 뜻을 담아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의 한계점으로는 전파 매질이 필요하고 멀리 있는 장소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도에 발명된 서령문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된 초기 문자의 한 종류입니다. 서령문자의 한계점으로는 제작이 어렵고 문자 수가 매우 다양해 읽기와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령문자는 문자의 발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보의 기록과 저장이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377년경에 발명된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고려시대의 한자와 현대 한자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을 통해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으로 정보의 전달과 지식의 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정보 전달 수단이 획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생활 전체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과 같은 내용으로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통신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7년에 모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선 전신기인 모스 전신기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모스부어라는 코드 체계를 통해 문자와 숫자를 전달하는 통신 수단입니다. 단점으로는 모스부어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스 전신기의 발명으로 신호를 전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76년에 발명된 유선전화는 물리적인 전선이나 케이블을 통해 음성수단을 전달하는 통신수단입니다. 유선전화기는 물리적인 전선에 의지하므로 설치와 유지 보수에 제한이 있고 이동성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1895년에 마르코니가 발명한 무선 전신기는 전선 없이 전파를 통해 정보를 통신하는 전송장치입니다. 이 무선 전신기를 통해 유선 전신기로는 불가능했던 먼 바다에서 행해 중인 선박이나 이동 중인 기차와 통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신호와 품질에 불안정할 수 있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방송통신과 위성통신의 발달입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전파로 음성과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위성통신을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일기예보, 국가 간 통신 등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전파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소개하고 각각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라디오입니다.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음악, 뉴스 등의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고 통신하는 장비입니다. 구스타프 벨과 하이엔슈타인 등이 전파를 이용한 통신 방법을 연구했고 1895년에는 마르코니가 최초의 무선 전신 실험에 성공하면서 라디오와 관련된 이론이 확립되었습니다. 1920년에는 피츠버그의 KDKA가 미국에서 최초로 상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라디오가 생겨났습니다.
텔레비전은 방송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수신하여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전자기기입니다. 1884년 폴 리프코프가 디스크형 텔레비전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1920년대 초 존 로지베어드가 최초의 공공 텔레비전 방송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상이 매우 저해상도였지만 이 실험은 텔레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필립 팩스톤이 1930년대 초에 전자식 텔레비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텔레비전의 대중화와 상용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진공관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범용 전자 디지털 컴퓨터인 애니악은 에커트와 모틀리의 공동 설계로 1946년 2월 14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적 요구에 의해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빠르게 수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약 18,000개의 진공관, 7만 개의 저항기, 10,000개의 커패시터를 포함하는 30톤의 무게에 달하는 대형 장비로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조가 매우 크고 복잡했지만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성통신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지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하는 통신 시스템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전자기파와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이 위성통신의 기초가 되었으며 1962년 미국이 최초의 상용통신 위성인 텔스타 유로를 발사하면서 위성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성통신이 시작되면서 거리나 지형의 한계를 극복한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발달 과정의 마지막 파트인 컴퓨터 통신과 이동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컴퓨터 외 인터넷,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발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용 컴퓨터 PC입니다. 개인의 업무, 학습, 오락, 커뮤니케이션 등을 위한 컴퓨터로 문서 작성, 데이터 처리, 인터넷 서핑, 게임, 멀티미디어 작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47년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컴퓨터 소형화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1960년대에는 직접 회로가 도입되면서 컴퓨터 소형화 및 저렴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애플2, IBM PC 등의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가 사용화되었습니다. PC의 등장으로 누구나 정보를 다양한 작업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동 중에도 통화나 문자,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한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기기입니다. 20세기 중반 무선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무선전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효율적인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통신 장비를 실제로 휴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983년 모토로라에서 세계 최초의 성형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휴대전화가 전 세계에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선 휴대전화기의 등장으로 이동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군사연구 프로젝트는 알파넷이 인터넷의 기원이 되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TCP/IP 프로토콜이 개발되면서 인터넷의 기초가 다져졌습니다. 1983년에는 앞서 말한 알파넷에 채택되면서 인터넷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 웹 WWW를 개발하면서 인터넷의 상용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모바일 운영 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입니다.
앞서 말한 휴대전화에 이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가 개발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전전식 터치스크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혁신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술적 혁신과 디자인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스마트폰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